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이 강의는 2026년에 적용되는 개정세법 강의입니다. 저는 이항수 회계사라고 그러고요. 많은 분들이 저를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2026년 오늘이 3월 중순이에요. 지금 녹화를 하고 있지만 어떤 세법들이 개정이 됐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주어진 시간, 4시간인데 4강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합니다. 법은 작년 23일 날 공포됐습니다. 공포됐고요. 시행령은 올해 2월 27일 날 공포됐습니다. 시행규칙은 이제 3월 조금 있다 공포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나? 여러분이 받아보신 교재로는 200 몇십 페이지 정도 되는데 다 못하겠지만 중요한 거 위주로 여러분에게 한번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죠. AI라는 게 도입이 돼서 특히 회계나 세법들 많은 분들이 손을 놓고 있다 뭐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런 여러분 개정세법 수업도 안 들어요. 실무자님들이. 개정세법 교육을 안 들어요. 저는 회계사죠. 올해로 40제가 3년 차 정도 된 회계사인데 너무너무 놀라요. 개정세법들을 안 들으시니까 왜 그런지는 뭐 모르겠어요. 다만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AI가 아무리 나오고 해도 인간이 해야 될 영역이 있겠죠. 그래서 그냥 묵묵히 이 수업을 또 좀 어쨌든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제가 알면 상담해 드립니다. 제가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이 법을 만든 재정경제부의 이런 사무관님들한테 여쭤보시는 게 맞겠고요. 참 올해부터 이제 1월 2일부터 기재부가 재정경제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들이 다 재정경제부령 이렇게 나오죠. 자, 교과서 해보죠. 이제 원천징수부터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으로 교과서는 21페이지인데요. 원천징수부터 한번 해봅니다. 1번,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가 대상이 늘어납니다. 왼쪽에 3번에 보시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들이 받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데 오른쪽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도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이런 일반적이진 않죠. 여기 해당되는 분들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요. 또 비과세 한도는 이런 분들은 원래 한 달에 150이 비과세였는데 오른쪽에서 그렇죠. 육아휴직 수당들이 그렇죠. 오른쪽에 보면 휴직일로부터 석 달은 월 250, 6개월은 200, 그 다음에 7개월 이후는 160 요렇게 상향이 됐습니다. 한도가. 해당되시는 분만 보면 되니까 중요하지 않겠고요. 넘어갑니다. 2번. 참 여러분 그 얘기 안 했다. 여러분 지금 첫째 강의니까 이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이번에 상법 개정된 거 강의해드려요. 회계사는 세법이 아닌데 물론 세법 아니죠. 근데 그 상법 개정 중에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놈을 강의해 드릴 겁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얘기하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답도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거 강의해 드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만두시면 안 돼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상법에 자기주식 소각, 보유 처분이 어떻게 바뀌었나? 그게 왜 저 선생님이 세법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나? 이야, 정말인데 아무도 몰라요. 제가 뭐 어떻게 말하나, 뭐가 문제가 있나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2번 가요. 보육수당이라고 있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6세 이하의 어린애들이 있어요. 6세 이하의 이런 건데 이런 애들이 있을 때 회사가 주시면 월 20만 원인데 문제는 6세 이하의 자녀가 그렇죠? 여러 명이 있어요. 그래도 합쳐서 20이었어요. 올해부터 한 명당 20으로 바뀌었습니다. 꽤 괜찮죠? 한 명당 20만 원으로 되는데 문제는 회사가 이걸 줘야 비과세겠죠?
줘야 비과세 됩니다. 올해부터 자녀 1인당 20만 원씩 주면 2명 있어서 40을 주면 40이 비과세가 됩니다. 보육수당이 사람별로 20으로 바뀌었고요. 3번 역사적이죠. 우리가 맨날 연말정산할 때 연장야간 휴일수당이 1년에 240만 원이 비과세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총급여, 전년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고 올해 해당되는 월의 월정액 급여가 210 이하다. 그러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기억이 안 나, 제가. 몇 년 전에 이게. 제가 연말정산 여러분 거의 40년 강의한 놈이에요, 제가. 여러분, 제가 43년 차 회계사입니다. 좀 오래됐다, 그렇죠, 여러분요. 오래돼서 제가 84년부터 회계사를 했거든요. 언제 이렇게 됐나? 죄송해요. 이렇게 늙은 놈이 와서 이런 꼰대 같은 놈이 강의를 하니까. 근데 어떡하나? 제가 앞으로 20년 더 할 건데, 여러분요. 그냥, 아이고, 들으세요. 문제는 기억도 안 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못 보잖아요.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건 정말 역사적이죠. 전년도 총급여액을 3,700 이하로 바꾸고 해당되는 월의 월정급여를 260으로 바꿨습니다. 이러면 물론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아쉬워요. 더 올렸어야 되는데 그래도 2025년보다는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될 거다. 해당이 될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 꼭 검토해 주시고요. 이런 분이 있나? 문제는 2번이에요. 그런데 연장야간 휴일수당이 1년에 240 비과세가 생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이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예요. 근데 별표 2가 바뀌어서 거기 보면 생산직만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요? 판매직도 있고 서비스직도 있고 단순 노무직이 있죠. 박스가 생각나야 돼요. 이 별표 2가 5개로 쳐져 있잖아. 5개로. 맨 위에 칸이 그죠? 여러분요. 판매직, 서비스. 그러니까 꼭 생산직만이 아닌데 그 분류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 시행규칙 별표 2를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것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많은 근로자에게 해당이 된다면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 4번에 그로스업입니다. 그렇죠? 그로스업률이 10%에서 여러분 11%로 바뀝니다. 11%로 우리가 맨날 소득세 할 때 그러잖아요. 그렇죠? 소득세 할 때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금에다가 플러스 배당금에 여기다 10% 그렇죠? 요걸 우리가 총수익금에 이걸 그로스업 배당 가산해. 그래서 이게 배당 소득 금액이고요. 쉽게 여기다 세율을 때린 다음에 다시 이놈을 배당 세액공제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로스 이중과세 방지죠. 배당금이 기업이 법인세 내고 남는 돈이라 이중과세라 10%를 더해주고 빼니까 훨씬 더 많은 세금 혜택이 있죠. 그래서 현행은 최고 세율로 아주 많은 배당금을 받으면 이 소득세에다가 지방세 10%를 합한 게 이 전체 배당의 한 43% 정도가 돼요. 원래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에 지방세 합하면 49.5지만 이 그로스업 제도 때문에 지방세 합쳐도 43%밖에 안 나와요. 43%밖에. 근데 여러분 역사적이죠. 2026년에 드디어 뭐예요? 법인세율이 1%씩 올라갑니다. 그죠? 법인세율이 올라가면 이중과세가 더 심해지잖아요. 세금을 더 내고 남는 돈이라. 그래서 요 놈을 11%로 올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법인세가 2026년부터 올라가니까 이 올라간 세금 내고 남은 배당은 2027년에 배당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로스업률이 11%로 바뀌는 건 2026이 아니라 2027년에 받은 배당소득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실제로는 2028년 5월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 5월이 아니거든요. 2026년 5월, 내년 5월도 그로스 업률은 10%입니다. 28년 5월부터 27년분부터 11% 그로스 업입니다. 자, 그다음에 5번에 저는 이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번 개정세법 중에 압도적으로 1등을 하나 꼽으라면 전 주저함이 없이 이 5번이에요. 이거보다 중요한 세법은 없다. 여러분에게 이건 특별히 제가 좋아요. 2, 30초 드릴 거야. 여러분이 읽으세요. 왼쪽, 오른쪽. 그리고 느껴보세요. 뭐가 바뀐 거야? 빨리요. 저 보지 말고요. 저 커피 마실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요. 천천히 읽으세요. 뭐가 바뀐 거예요? 자, 이제 칠판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뭐 읽어보라고 저는 살짝 주식을 봤더니 오늘도 주식이 좀 올랐어요. 이제 오늘 뭐 거의 5,800포인트까지 뭐 이런 전쟁 때문에 요 3월 달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참 어렵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 어저께 책을 하나 원고를 하면서 머릿말에 2026년 3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아직도 심각한 빈부격차의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다. 그렇죠? 취업도 안 되고 있고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한쪽에서는 주식해서 뭐 대박이 났니 뭐 이러고들 있고 그죠? 주가가 몇천 포인트를 가니 이러니 이게 이게 어렵네요. 이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어때요? 어쨌든 우리는 이 5번이 중요합니다. 칠판 보십니다. 이게 상법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상법이라는 게 2012년에 실제로는 4월인데 바뀌어서 자본잉여금으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줄 수 있다라고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당연히 이익잉여금으로만 배당금을 주는데 상법이 2012년부터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줄 수 있다. 근데 상법은 얘를 자본준비금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본준비금은 회계학에서는 자본잉여금이에요. 자본잉여금이에요. 배당금을 줄 수 있다. 물론 단 아니고 요 금액들이 자본금의 1.5배까지는 배당금을 못 주고, 그러니까 자본금이 1,000억이고 요 자본잉여금에 제일 해당되는 게 주식발행 초과금이죠. 주식발행 초과금이 만약에 2,000억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1.5배니까 뭐야? 1,500억이죠. 1,500억을 빼면 요 주발초로는 500억을 배당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다 줄 수는 없어요. 뭐 다 줘서도 안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제도가 나왔는데 자, 칠판 잘 봐요. 여러분에게 질문해도 돼요? 여러분 회계학의 자본잉여금에는 주식발행 초과금 말고 또 뭐가 있어요? 1초 읊어보세요. 뭐가 있어요? 이런 거 잘 안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요. 여러분 회계학 공부하세요. 회계학 공부하세요. 저한테 전화하셔서 여러분 회계학 공부하는 거 저한테 물으세요. 개정세법 미안해요. 이거 그냥 읽어보면 다 아시는 거고요. 회계학이 중요합니다. 회계학이. 자, 갑니다. 회계학의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뭐 전환권 대가 여러 가지 뭐 등등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걸 회계학은 자본잉여금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자본잉여금으로 배당금을 줄 수 있게 법이 바뀌었고 논리적으로 지금 이 주발초만 하더라도 뭐예요? 이건 주주가 냈잖아. 그죠?
주주가 냈는데 배당금은 누가 받아요? 주주가 받잖아. 그러니 내가 내고 내가 그 돈으로 받는 건 세금을 떼면 안 되지 않냐 논리가 생긴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주주는 법인 주주가 있고 개인 주주가 있어요. 법인과 개인이 있는데 각각의 법에서 세법에서 법인 세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A라는 법인이 있는데 나는 B 법인이야. B라는 법인인데 이 회사에 출자를 했어. 100억을. 그러면 이 법인은 이 배당금을 여기서 얼마 여러분 만약에 120억을 받았다. 그러면 입금불산입을 하겠다. 입금불산입. 그러니까 내가 출자한 회사가 나한테 이러한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주면 입금불산입을 하는데 이게 더럽게 어려워요, 여러분요. 여기서 절대로 120억이 아니라 잘 봐요. 시작. 내가 출자한 돈이 얼마예요? 100억이죠. 배당금 받은 건 120억이죠. 전액이 아니라 내가 출자된 금액을 한도로. 그러니까 100억만 입금불산입돼요. 20억은 과세고요. 그리고 세무조정이 마이너스 유보예요. 이 말은 자본의 환급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B회사가 A법인 주식을 팔아버리면 요 입금불산입된 놈을 나중에 입금산입으로 유보를 죽여서 지금은 100억이라도 과세를 안 하지만 나중에는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기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줘도 또 입금불산입 조문이 있어요. 그놈은 기타예요. 그러니까 어떨 땐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에서는요, 자본잉여금으로 배당금을 주는 게 좋은 거냐, 이익잉여금으로 주는 게 좋은 거냐가 이게 어마어마한 의사결정이에요. 정답,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요거예요. 그죠? 그러니 요게 특히 마이너스 유보가. 근데 개인은 소득세법은 웃기죠? 이건 전액 배당 소득으로 안 봐요. 그럼 이 말은 뭐야? 1원도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주가 법인과 개인일 때는 이게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이해했어요? 그죠? 개인은 1원도 세금이 없어요. 잘 봐요. 이게 갑이라는 개인이라고요. 개인이 이 회사 낸 돈은 100억인데 120억을 받으면 120억 전액이 소득으로 안 보니까 여러분 1원도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알아놓을래요? 너무너무 많은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이 A 법인에다가 의도적으로 주발초를 만들어서 이 주발초로 이 회사의 대주주에게 배당금을 주고 세금을 1원도 안 내고 이 대주주들은 이 돈으로 이 회사에 가지고 있던 가지급금을 상환합니다. 그래서 이게 컨설팅에서 압도적인 1등이 이놈이에요. 주발초를 만들어라. 대주주에게 주발초로 배당금을 줘라. 세금이 하나도 없다. 그 돈으로 가지급을 상환한다가 1등입니다. 압도적인. 근데 이게 보시면, 그죠? 여러분, 너무 큰 혜택이잖아. 맞죠? 너무 큰 혜택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빨리 칠판 보세요. 2026년에 이건 역사적인 개정을 합니다. 뭘로? 법인과 똑같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2025년까지는 1원도 세금으로 소득으로 안 보지만 빨리요. 2026년에 받은 배당금은 똑같아요. 뭐예요? 이거 출자한 금액 한도까지만 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은 배당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출자한 금액을 넘어가서 받는 돈은 배당이고요. 그럼 여러분같이 똑똑하시면 당연히 물어야죠. 뭘 물어야 돼요? 법인은 입금불산인 마이너스 유보가 나중에 매각하면 입금으로 들어왔죠. 개인도 똑같습니다. 이건
뒤에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조문에 있어요. 취득가액 조정란에 가서 이렇게 배당으로 보지 않았던 금액은 나중에 이 갑이 이 주식을 매각할 때 취득가액에서 빼니까 이 사람도 나중에 팔면 뭐야? 취득가액이 0원으로 전액 다 양도소득세를 얻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제가 알았죠? 뒤에 가서 요 써놨지만 제가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세 가사에서 뒤에 가서 요거 양도할 때 이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배당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게 시행령인데 이걸 연초에 주총을 해서 배당금을 줄까봐 이 시행령은 작년 연말에 12월 말에 개정했고 올해 1월 1일 이후 배당부터 바로 적용이에요. 그래서 1월에 주총하든 2월에 주총하든 2026년에 주는 돈들은 이걸로 과세됩니다. 계속 가요. 아이 나 오늘 다 안 해도 돼. 이거 하나만 해도 돼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A라는 법인이 상장일 수도 있고 비상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주주는요, 보세요. 상장은 대주주가 이렇고요. 그럼 뭐야? 대주주가 아닌 분은 아직도 계속해서 소득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상장법이 이때 상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이에요. 코스피와 코스닥일 때는 대주주만 이게 있고 이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분들은 아직도 전액 다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1초 안에 대답 빨리요. 대주주 정의 읊으세요. 대주주 정의는 뭐야? 이 회사의 주식을 몇 프로나 돈을 얼마 갖고 있어야 돼요? 빨리요. 이게 이제 여러분 실력인데. 안 나오나요? 여러분, 이게 코스피면 작년 12월 말로 여러분이 이 회사 지분을 1% 이상 갖고 있거나 또는 연말의 종가로 시가총액이 50억이 넘어가는 거, 둘 중에 하나가 걸리면 대주주고요. 코스피는 이게 2%와 50억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은 지분율이 달라요. 시가총액 50억은 똑같은데. 그래서 요게 대주주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올해도 전액 다 소득으로 안 보니 대주주가 아닌 분들은 이 법에 영향이 없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비상장이에요. 읽어보시지만 뭐야? 비상장은 뭐야? 모든 주주가 이 조항에 취득가액까지만 배당으로 안 본다라는 이 조문이 걸려요. 모든 주주가. 그러니 소액주주들도 다 걸려요. 여러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비상장 주주들에게 소액주주에게 왜 이런 불이익을 주는지 저는 모르겠다고. 이건 정말 납득하기 어려워요. 어쨌든 비상장은 소액주주들도 전부 다 취득가액까지만 돼요. 근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 보면 KOTC라고 있죠. 이거는 특수하게 뭐 한국 그 투자금융협회인가에서 운영하는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한 200개가 안 돼요. 여기에 이것도 상장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소액주주는 전액 다 소득으로 안 보고요. 그러니까 KOTC가 여긴 몇백 개 없어. 200개도 안 되는. 그러니까 모든 비상장에는 소액주주들도 다 이 과세 거래가 걸려요. 다만 전액이 아니라 취득가액까지는 아니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무조건 날아간 건 아니라 취득가액까지는 아니니까 취득가액이 많으시면 그 금액은 소득으로 안 봅니다. 하여튼 양도할 때 요 소득으로 안 본 놈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라는 게 양도세 뒷조문에 있어요. 요거 너무너무 그래서 결론 컨설팅 업체들이 여러분 뭐예요? 이제 할 게 없어요. 이게 날아가서. 그래서 어마어마한 문제를 이야기할 거고요. 칠판 계속 보세요. 근데 상법은
회계학의 자본잉여금인데 지금 여러분이 보셨죠? 지금 여기서 봤던 여러분 이 세법은 조문이 이놈이 아니에요. 이건 회계학의 자본잉여금인데 세법에서는 이런 혜택을 주는 자본잉여금은 주발초, 감자차익. 3번은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차익. 4번 합병 분할 차익 중 일부 금액. 또 1초대다. 여러분,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차익이 뭐예요? 합병 차익 중 뭘 빼는 돈이에요? 여러분, 이런 건 전문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고 강의도 하지만 여러분이 안 들으시고 들어도 저건 나랑 상관없다 그러시면 모르시는 거고요. 그렇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런 건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걸 언젠가 저랑 또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회계사님 이거요 AI한테 물으면 돼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물으세요 그냥. 그리고요 지금이라도요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여러분 AI 있으세요? 챗GPT나 있으세요? AI에다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한번 쳐보세요. 걔가 뭐라고 설명하나. 그리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AI가 써놓은 문구를 이해하나 꼭 해보세요. AI가 뭘 써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저도 강의 그만둘 거예요. 보시라니까?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앞으로 그죠? 언젠가 눈 감을 때까지는 회계나 세법은 AI가 절대로 저 못 이긴다고 사는 놈이에요. 저 못 이겨요. 그런 여러분도 AI 이기시면 돼요. 그래서 언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세법은 다르구나. 그리고 이 주발초도요. 실제로 회계랑 달리 세법은 실제로 주금 납입이 된 거랑 또는 현물 출자. 요 두 가지만 됩니다. 이런 걸 나중에 배우셔서 어쨌든 이 조문 때문에 우리나라 컨설팅 업체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올해부터 배당금을 주는 거에 상당히 과세를 돕니다. 개인 주주들이 아셨죠? 올해 개정세법 중에 넘버 1 이제 빠른 속도로 6번 IMA 계좌에서 받으시는 소득은 배당으로 봅니다. IMA는요. 영어로 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종합투자계좌인데 우리나라의 증권회사 한투와 미래에셋 두 군데밖에 못 허가를 받았어요. 한투와 미래에셋이 여러분에게 펀드로 돈을 받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만기가 2년에서 3년이에요. 중도 해지 안 돼요. 그 돈을 받아서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야.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사서 IPO를 가겠다. 이래서 돈을 많이 벌겠다. 2년이나 3년 있다 정산해서 기대 수익률은 연 한 6%, 5% 이걸로 주는데 문제는 만기가 3년이면 3년 걸 한꺼번에 주니까 그게 몽땅 그 연도 배당 소득이에요. 이게 2천 넘어가면 종합과세 되고요. 물론 확정금리 아니고요. 다만 얘 메리트는 원금 보장인데 모르겠는데 제 생각할 때 한투와 미래가 3년 있다가 이거를 과연 몇 프로 수익률을 줄까? 저는 상당히 퀘스천이 있어요. 다만 원금 보장이라는 메리트 때문에 무지하게 많이 몰렸고요. 물론 이거는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1조를 모은다 그러면 비율대로 내가 배정을 받기 때문에 IMA라는 겁니다. 많이 오죠, 문자로요. 이 받으면 배당 소득이고 그 연도 배당이에요. 중도 해약 안 됩니다. 7번. 우리가 맨날 대학생들 아빠 엄마가 교육비를 낼 때 대학생들 교육비 공제가 되죠. 근데 그게 소득이 제한이 있어서 대학생 아들, 딸들이, 그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엄마, 아빠 교육비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대학생 애들이 대부분이 알바하잖아요. 알바.
알바. 그래서 이걸 100만 원 넘어간다고 엄마 아빠한테 교육비 공제를 빼는 거는 너무하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올해부터 이제 엄마 아빠는 아들 딸들이 대학생이면 20살이 넘어도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이 넘어도 엄마 아빠가 등록금을 지원해 주시는 건 이제 엄마 아빠가 교육비 15% 세액 공제를 900만 원 정도로 받습니다. 8번 이거 되게 재밌네요. 이제까지 여러분도 교육비 중에서 학원이라는 거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니는 애들이 다니는 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태권도, 축구 교실 이런 것만 됐잖아요. 학원과 예체능 뭐 이런 학원하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안 되는데 이번에 오른쪽에 예능 학원과 체육시설 교육비를 그러니까 12월 말 현재 9세 미만이거나 2학년이 넘어가지 않았을 때 이런 애들이 다니는 예능과 체육시설은 이제부터 교육비 세액 공제가 됩니다. 나중에 언젠가 배우고요. 여러분 칠판 보세요. 올해 처음이니까 2026년 12월 말 현재 얘가 만이라 뭐다 그냥 9세 미만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건 나이로 따지면 2017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를 하나 그냥 메모해 놓으시면 되고요. 나중에 책들을 쓰니까 2017년 1월 1일 1월 1일이 아니에요. 1월 1일은 딱 9세가 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가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냥 9세 이하라고 하지. 그걸 굳이 미만으로 잡아서. 그러니까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친구들이 또는 그냥 초등학교 2학년일 때는 예체능이 올해부터 교육비 세액 공제가 됩니다. 되시고요. 그다음에 9번 여러분 우리가 맨날 하는 그 간이지급 명세서 있죠. 근로자들이요. 역사적이죠. 이거 원래 1년에 2번 냈잖아. 6월, 12월요. 원래 올해부터 매월 12번 내기로 했거든요. 간이 이 지급 명세서를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올해도 시행을 유보합니다. 그래서 1년에 아직도 2번. 이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1년에 12번을 내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죽어요. 진짜 힘들어서. 1년에 2번. 이거 안 바뀌었습니다. 오른쪽에 연금소득은 우리가 늙어서 개인연금이나 IRP 연금을 받을 때 왼쪽에 나이에 따라 5%, 4%, 3%인데 문제는 2번. 여러분이 처음 연금을 받을 때부터 나는 절대로 중도 해약 안 하고 일시금 안 받고 죽을 때까지 연금 일시금으로 안 받을 거야. 그러면 4%인데 이제부터 3%니까 여러분이 55세부터 나는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받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3%로 인하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밑에는 건요. 여러분이 IRP를 일시에 받으면 퇴직소득이며 원천징수인데 이걸 연금으로 받으면 10년까지는 퇴직금 할 때 세금의 70, 10년 넘어가면 60인데 이제 20년까지 60이고요. 넘어가서 퇴직금 일시 퇴직한 다음에 20년 지나서도 연금 받는 건 기존 퇴직금 해당액의 50%만이라고 10%도 경감이 됩니다. 중요하지 않고 11번 사업소득 중에 보험모집인들 연말정산하거든요. 이분들도 이제 연말정산에서 추가 징수가 나오면 분납이 됩니다. 석 달가. 원래는 근로자들만 분납이 됐는데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 12번 중요하지 않고 13번 여러분 이제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를 하잖아 매월 그죠? 간이세액표가 바뀌어서요 칠판 잠깐만 보세요. 간이세액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부양가족 수가 나오고 여기 과세되는 급여가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이 그죠? 엄마 아빠의 자녀가 둘이야. 자녀가 둘이면 이게 다 부양가족이면 넷이고 이분이 600이 다 과세가면 요렇게 요 금액을 원천징수를 하는 건데 이게 문제는 이 애들이 우리 자녀세액공제라는 게 있죠. 8세부터 20세. 자녀세액공제가 받는 애들이라면 요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다고요. 그 빼는 금액이 왼쪽에 한 명 12,500, 29,160원 요거 놈들이 올해 2830원, 45,830원으로 요 빼는 금액이 늘어났어요. 여러분은 이걸 안 해보죠?
여러분은 AI가 돌려줄 거지만 알고 계세요. 간이세표 띠는 공식이 바뀐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 바뀌었다라더라. 14번 중요하지 않고 15번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뭐 외국법이 그런데 참 깜빡했다. 여러분 칠판. 여러분 여기서 이 주주가 말이죠. 아까 이거 자본잉여금이죠. 근데 이 주주가 외국 법인이거나 비거주자예요. 이 주주가 외국 법인이거나 비거주자일 때 이 사람들은 이건 국내 원천 소득으로 안 봅니다. 소득으로 안 보는 거, 입금불 해당되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원천 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옛날에 있었지 않았나 모르겠네. 근데 이게 이 유권 해석이 2026년 2월에 나왔어요. 2월에 나왔어요. 2월에. 올해 2월에. 그래서 요게 배당으로 보지 않는 놈들에 대한 외국 법인 비거주자들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제가 쓴 책이나 이런 걸 보시면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책을 쓰면 여기다 이렇게 활자화 되잖아. 근데 그 이후에 나온 거는 제가 추록본이라고 해서 그 추록본 같은 게 이런 유권 해석들이 뜨거든요. 그 저희도 올려놓은 게 있는데 어쨌든 2월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과세하지 않는다. 16, 17, 18 이런 거 안 봐도 됩니다.